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벽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통령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만든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시각적으로 좀 보면서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이제 미국 헌법 제 2조 1항에 나옵니다.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서 거기 나중에 시민권을 따서 시민이 된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naturalized citizen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신 아놀드 스와츠제네거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5살 이상이 돼야 되고 미국에서 14년 이상을 살아야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게 프라이머리랑 커커스라는 얘기인데요.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프라이머리랑 커커스는 미국을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마다 다르다. 각 주마다 그 주의 독특한 그 선거 방식이 있고 선거를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그 다음에 델리게이시라고 대의원을 뽑는 그런 과정입니다.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 그 대의원을 뽑는 과정이 주마다 다릅니다. 대의원, 델리게이트의 숫자가 또 주마다 다르고요. 그 이전에 미국엔 또 이 독특한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 등록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선거 등록하는 방식도 선거하기 위해서는 선거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등록을 할 때 자기 어떤 선호하는 당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민주당에 선호한다. 나는 공화당을 더 선호한다. 만약에 뭐 나는 민주당도 싫고 공화당도 싫고 그냥 그렇게 선거를 등록을 한다면 투표를 등록을 한다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미국은 나중에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이거를 그냥 비워놓고 등록한다면 미국이 가진 그 선거의 이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이 각 주마다 가진 이 독특한 이 성격 때문에 프라이머리와 그다음에 코커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둘 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코커스가 얘기 먼저 나오는데요. 코커스는 또 잠시 지나간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나오면 당나귀와 코끼리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코끼리는 공화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미국 선거 화면을 보면서 이 코끼리가 나오면 저분은 공화당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당나귀가 나오면 저분은 민주당 분이시구나. 이또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이 코끼리와 당나귀가 나온 거는 예전에 선거에서 일화에 의해서 각 당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이 되었죠.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와가지고 코커스는 이 방식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디스커스하고 미팅도 하고 날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설득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이거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방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의견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의원인 델리게이트를 뽑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투표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 것들은 이제 프라이머리라 부릅니다. 이 프라이머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거하는 방식이랑 유사하고요. 이 프라이머리도 공개, 비공개,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클로즈 프라이머리에서 이게 프라이머리도 방식이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됐든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클로즈 프라이머리든 그 다음에 커커스든 전부 다
델리게이트를 대의원을 뽑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만에 가진 특징 때문에 방식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내셔널 컨벤션이랑 제너럴 일렉션 나오는데요. 이거 이전에 델리게이트라고 했는데요. 대의원? 이 대의원 말고 슈퍼 델리게이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는 숫자가 뭐 4,000명 정도 넘을 거고 수천 명이고요. 그 네이션 국 전체적으로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하면 근데 거기 한 15% 정도가 슈퍼 델리게이트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 700개가 조금 넘습니다. 700명 정도 넘습니다. 이거는 보통 델리게이트는 나는 누구를 뽑을 거다. 나는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합니다. 그걸 플래지드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 선언한 사람을 보고 나 이 사람을 찍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뽑히면 실제로 그 델리게이트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투표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당연직, 대의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대의원을 슈퍼 델리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투표를 뽑지도 않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맞붙었을 때 클린턴이 당내 지지 기반이 단단했기 때문에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슈퍼 델리게이트의 거의 95% 정도의 숫자를 확보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샌더스는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확보했고 슈퍼 투즈데이 그 다음에 미니 슈퍼 투즈데이 이렇게 거치면서 델리게이트 숫자가 몇백 개 이상 차이가 나면서 대세가 거의 정해지면서 거기에 엎어가지고 클린턴에게 거의 몰표가 가게 돼 있는 수백 개의 슈퍼 델리게이트 숫자까지 다 합치니까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당내 대통령 후보로 뽑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많았습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은 전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힐 확률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그 당내 경선 2020년 대통령 이 당내 경선에서는 슈퍼 델리게이트의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된 부분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 내셔널 컨벤션이랑 제너럴 일렉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셔널 컨벤션은 민주당은 이제 데모크래틱에서 데모크래틱 내셔널 컨벤션 이제 공화당 리퍼블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RNC, DNC가 나오고요. 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 뽑힌 사람은 그 DNC나 RNC에서 이제 자기 러닝메이트죠. 부통령 할 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명이서 이제 붙는 거죠. 선거운동하고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해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회도 몇 차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지지를 위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투표 날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미국의 독특한 그 선거제도가 Electoral College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힐러리가 될 거라고. 그 미디어도 다 그 예측하는데 다 실패했고요. 대부분의 미디어는 실제 뚜껑이 여니까 전체적인 파퓰러리티는 더 투표 표수는 분명 클린턴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Electoral College라는 이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승자승 독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winner takes all 이것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주요 원인이 선거 제도 때문입니다. Electoral College라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일단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뭐 각 주마다 정해준 그 엘렉토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고요. 지금 나오는 게 538개 엘렉토럴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이거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하면 항상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색깔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파란색, 빨강색 이렇게 색깔 표시해 가면서 이런 화면은 숫자 나오는 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봐도 제일 많은 게 지금 여기가 캘리포니아고 제일 많고요. 그리고 텍사스도 38개 일렉트 숫자 되게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플로리다도 숫자가 많습니다. 뉴욕 뭐 이런 데도 숫자 많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DC도 숫자가 있고 알래스카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데도 있고 하와이 같습니다. 하와이도 4개. 그래서 이 숫자를 합치면 538개가 되는데요. 재밌는 게 winner takes all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하이오 그 다음에 위스콘신 그 다음에 아이오와 이쪽 주에서 앤드류 양이 이런 주들에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다 몇만 표 차이로 민주당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진 일렉터를 전부 다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버롤 파퓰러리티는 클린턴이 더 높았지만은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하자, 리폼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270개의 일렉트럴 보트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지금 나오는 화면을 이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헌법에 보장 명시된 3가지 조건, 미국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35살 이상, 그 다음에 14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에서 뽑는 이런 프라이머리랑 커커스를 거쳐가지고 당내 후보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각 당들이 내셔널 컨벤션을 벌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제너럴 일렉션을 거치는데 이 제너럴 일렉션이 위너 테이크스 롤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일렉터가 270개 이상의 일렉터를 확보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돼서 선거한 다음에 1월 초에 이제 취임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앤드류 양이 지금 현재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제 프라이머리와 커커스를 거치지 않았죠 아직. 프라이머리와 커커스를 이제 내년에 거칠 건데요. 프라이머리와 커커스를 앤드류 양이 살아남아서 만약에 이게 거칠 때 얼리 스테이시 무엇이며 슈퍼 튜즈데이 그 다음에 미니 슈퍼 튜즈데이가 언제쯤에 있으며 그 델리게이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뭐 다른 용어들이 있으면 용어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4번째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